안녕하세요. K스포트 존입니다.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등극했다. 손흥민은 이날 할골과 1개의 도움, 1개의 자책골을 기록하며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통산 8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펩시티 킬러였다. 토트넘 호스퍼는 4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3-3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토트넘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6분 선제골을 넣었지만 3분 뒤에는 자책골을 넣었다. 이어서 필 포든의 추가골로 맨시티가 역전에 성공했고 후반 24분에는 지오바니 로셀소가 동점을 만들었다. 로셀소의 동점, 골은 손흥민이 어시스트했다. 후반 36분에는 잭 그릴리쉬가 다시 맨시티에 리드를 안겼지만 후반 45분 대한 쿨루셉스키의 극장 동점 골이 나오며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다. 그야말로 엄청나게 치열했던 경기였다. 홈팀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날 3-2-4-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엘링 홀란드가 선발 출격했으며 2선에는 제레미 도쿠와 베르나르두 실바, 훌리안 알바레즈, 필 포든이 선택을 받았다. 3선에는 로드리와 마누엘 아칸지가 나서 수비 라인을 보호했다. 백스라인은 요슈코 그바르디올과 후뱅 디아스, 카일 워커로 구성됐다. 골키퍼 장갑은 에데르송이 꼈다. 원정팀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낙점을 받았으며 2선에는 브라이언 힐과 데얀 쿨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이 선택을 받았다. 3선은 지오바니 로셀소와 이브 비수마가 선발 출격했다. 백스이는 데스티니 우도기와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йл, 페드로 포로로 구성됐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전반 6분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다. 손흥민은 순간적인 스피드로 도쿠를 따돌린 뒤 1대1 찬스를 맞이했다. 그리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에데르송이 지키고 있던 맨시티의 골망을 갈랐다. 이번 시즌 리그 9호 골이었고 10월 28일 크리스탈 팰리스전 득점 이후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최근 흐름과 전력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손흥민의 선제골로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손흥민과 토트넘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맨시티는 전반 9분 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알바레즈가 날카로운 킥을 토트넘 골문 앞으로 올렸다. 이 볼은 골문 앞에서 수비하던 손흥민의 다리에 맞고 토트넘의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앞에는 많은 선수가 있었지만 볼은 이들을 모두 지나쳤고 시야에 방해를 받던 손흥민이 결국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다. 동점을 만든 맨시티의 기세가 이어졌다. 전반 12분에는 박스 오른쪽에서 볼을 받은 포든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볼은 토트넘 수비에 맞고 굴절됐고 세컨드 볼을 실바가 잡는 데 성공했지만 비카리오가 안정적으로 볼을 잡으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1분 뒤에는 홀란드가 결정적인 찬스를 날렸다. 왼쪽 측면에서 홀란드를 향한 크로스가 나왔고 골문 앞에 있던 홀란드는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리그 득점 선두인 홀란드라면 당연히 넣어줬어야 하는 슈팅이었다. 하지만 홀란드는 이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맨시티는 왼쪽에 도쿠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했다. 하지만 포로가 투지네엄 채는 수비레울 선보이며 도쿠레울 차단해야 했다. 반대로 토트넘이 존세움니 엄청난 수비레울 선보이며 맨시티 수비진에울 위협했다. 하지만 디아세우가 이어진 존슨이 크로스를 잘 막아냈다. 27분에는 토트넘이 맨시티의 볼을 뺏어내는 데 성공했다. 후방에서 맨시티 수비진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 이 볼을 잡은 힐이 곧바로 크로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힐의 크로스는 어이없게 맨시티 수비진에 막히고 말았다. 힐의 선택이 아쉬운 순간이었다. 1분 뒤 도쿠가 토트넘의 골문을 노렸다.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도쿠는
상대 수비 한 명을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은 토트넘이 골대를 강타했다. 맨시티는 다시 한 번 역전골 찬스를 놓쳤다. 그러던 중 맨시티의 역전골이 터졌다. 31분 맨시티가 박스 안에 토트넘을 가둔 뒤 알바레즈가 좋은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뒷공간을 허물었다. 볼을 잡은 알바레즈는 신속하게 포든에게 패스했고 포든은 이를 가볍게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완성했다. 맨시티는 계속해서 토트넘을 몰아붙였다. 34분에는 다시 한번 골대를 맞췄다. 중앙에서 볼을 잡은 알바레즈가 몰고 들어가며 슈팅 각도를 만든 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알바레즈의 슈팅은 먼 쪽 골대를 강타했다.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맨시티는 아쉬움을 삼켰고 토트넘은 한숨을 돌렸다. 1분 뒤 다시 맨시티의 결정적인 찬스가 나왔다. 맨시티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토트넘의 볼을 탈취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던 홀란드에게 볼을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홀란드는 힘이 잔뜩 들어간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볼은 허공을 갈랐다. 토트넘은 힐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다. 하지만 왜소한 신체 조건을 갖춘 힐은 무기력했다. 계속해서 맨시티 수비진에 막히는 모습이었다. 40분에는 힐이 드리블 돌파로 역습을 시도했지만 워커에게 완벽히 막혔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볼을 향해 힐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워커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이 공격을 차단했다. 결국 전반전은 맨시티가 2-1 리드를 잡은 차에 마무리됐다. 중계 화면에 잡힌 손흥민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자책골을 넣은 것에 대해 아쉬운 표정이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힐 대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했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힐을 빼고 중원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 맨시티는 후반전에 돌입하자마자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다. 박스 중앙 부근에서 홀란드의 패스를 받은 알바레즈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비카리오가 환상적인 선방을 보이며 이 슈팅을 막아냈다. 토트넘은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한숨을 돌렸다. 맨시티는 후반 7분 도쿠 대신 그릴리쉬를 투입했다. 공격에 대한 고삐를 당기며 토트넘의 추격을 뿌리치려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의도였다. 8분에는 토트넘의 존슨이 왼쪽 측면에서 단독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후 슈팅을 때렸다. 하지만 이 슈팅은 에데르송의 정면으로 향하며 토트넘의 기회는 무산됐다. 이어서 맨시티의 반격이 진행됐다. 그릴리쉬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홀란드의 머리에 맞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크로스가 조금 높았다. 결국 홀란드의 슈팅은 나오지 않았다. 10분 손흥민의 환상적인 개인기가 나왔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맨시티 수비에 커버가 들어오자 강렬한 드랩백으로 수비를 제쳤다. 하지만 이후에 펼쳐진 상황에서 득점 찬스는 나오지 않았다. 토트넘은 동점골을 위해 공세를 이어갔다. 우도기가 롱패스를 받아 맨시티의 뒷공간을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우도기는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에데르송의 선방에 막혔다. 이 찬스는 나중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하지만 토트넘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24분 결국 동점골을 만들었다. 박스 중앙 부근에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옆에 있던 로셀소에게 패스했고 로셀소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맨시티의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자책골을 만회하는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부상으로 빠진 제임스 메디슨 대신 선발 출전한 로셀소는 귀중한 동점골을 넣었다.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 이어 2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로셀소는 내친 김에 멀티골까지 노렸다. 25분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볼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다.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이 상황은 마치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나온 로셀소의 득점 장면을 연상케 했다. 다시 리드를 잡으려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후반 28분 포든 대신 리코 루이스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그리고 2분 뒤 루이스가 측면 침투 후 골문 앞에 있던 로드리에게 컷백 패스를 내줬다. 하지만 로드리의 슈팅은 살짝 뜨며 맨시티는 아쉬움을 삼켰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변화를 꾀했다. 33분로 셀소 대신 올리버 스킵을 투입하며 기동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오히려 맨시티의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맨시티는 36분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토트넘의 볼을 뺏는 데 성공했다. 이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한 홀란드가 컷백 패스를 내줬고 골문 앞에 있던 그릴리쉬가 이를 마무리했다. 샘이 리드를 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수마 대신 히샤를리송을 투입하며 공격에 고삐를 당겼다. 어떻게든 동점골을 넣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45분 결국 동점골을 만들었다. 왼쪽에서 존슨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다. 아케의 뒤에서 달려들던 쿨루셉스키가 다이빙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다.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은 열광했다. 동점을 내준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동안 토트넘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사이먼 후퍼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고개를 떨궈야 했다. 후반 추가 시간 아래로 내려온 홀란드가 볼을 받았다. 여기서 에메르송이 홀란드의 발을 걸었고 홀란드는 넘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무게중심을 잡고 일어선 홀란드는 침투하던 그릴리쉬에게 로빙 패스를 연결했고 그릴리쉬는 1대1 찬스를 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후퍼 주심이 에메르송의 파울을 선언한 것이다. 그릴리쉬의 1대1 찬스는 곧바로 무산됐다. 홀란드를 비롯한 맨시티 선수들은 분노했다. 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았냐는 것이다. 어드밴티지는 축구계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 중 하나로서 파울을 당했음에도 파울을 당한 쪽의 흐름이 유리하게 흘러간다면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고 경기를 속행시킬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이처럼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어드밴티지 판정을 내리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후퍼 주심은 오프사이드 대신 파울을 선언했고 결정적인 찬스가 무산된 맨시티 선수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추가 시간에는 더 이상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두 팀의 경기는 이렇게 3-3으로 끝났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시작과 동시에 무려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다.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강력한 공격 축구 색깔을 입히며 폭풍 질주를 달렸다. 덕분에 토트넘은 8승 2무를 거두며 리그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에 있었던 첼시전을 시작으로 급격히 무너졌다. 토트넘은 첼시전에서 만해운 것세울 일이었다. 올여름 사이로 합류한 미키 반더벤과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쓰러졌다. 두 선수는 내년 초에나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첼시전에서 다이렉트 퇴장을 받으며 무려 3경기 결장이 확정됐다. 단숨에 주축 선수들을 잃은 토트넘은 첼시전에 1-4 대패를 당했다. 이어진 울버햄튼 원더러스전에서는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직전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1-2로 역전패하며 무려 3연패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무승부로 연파의 행진을 끊을 수 있게 됐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흐름이나 전력을 놓고 봤을 때 토트넘보다 우세에 있는 팀이었다. 당연히 경기 전부터 토트넘의 열세가 예상됐다. 그러나 결국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 1점을 획득했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 무승부를 거두며 리그 5위로 올라섰다. 반면 맨시티는 극장 동점 골을 내주며 무려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다. 앞선 첼시전과 리버풀전에서 경기 막바지에 동점골을 내준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도 극장 동점골을 허용했다. 계속해서 아쉬운 막판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 맨시티는 이날 무승부로 리그 3위에 머물렀다. 한편 한 골 1도움과 1개의 자책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경기 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자책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한 골 1도움의 영향이 컸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경기 시작 후 10분 만에 골과 자책골을 넣은 두 번째 선수가 됐다.
첫 번째 기록은 1999년 아스톤 빌라의 유니폼을 입었던 가레스 베리가 세웠다. 손흥민은 이번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9골로 득점, 단독 3위에 올랐다. 현재 득점 선두는 14골의 홀란드, 2위는 살골의 모하메드 살라였다. 경기 후 손흥민은 자책골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손흥민은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동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갖자고 말했다. 이번 무승부는 남은 시즌 토트넘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며 선수들과 팀 모두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 밝혔다. 자책골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은 자주 일어난다. 나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그 상황은 내가 막을 수 없었다. 처음으로 자책골을 넣었는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라고 고백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 또다시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킬러다운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 손흥민은 2016년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의 지휘봉을 잡은 뒤 이날 경기를 포함해 16경기에 나서 무려 8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한 순간 중 가장 국내 축구 팬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순간은 역시 2017-19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UCL 8강전이다. 당시 8강에서 맨시티를 만난 손흥민은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1-0 승리를 안겼다. 이어진 2차전에선 전반 10분 만에 멀티골을 폭발하며 맨시티를 당황하게 했다. 비록 토트넘은 2차전에서 3-4로 패했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앞서며 4강 진출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날 손흥민은 다시 한번 과르디올라 감독을 상대로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다.